네, 안녕하세요. 도봉사회적경제분과 이승원입니다. 끝까지 박수가 후한 도봉이에요. 제목이 엄청 거창하지 않습니까? 도봉구 돌봄현황과 커뮤니티 케어 구축 방안. 이 제목은 기조 발제용 제목이죠, 거의. 그래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요거만 부탁, 이게 발제해야 되는 내용은 이게 아닌데 제목을 바꾸지 않으셨길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목을 바꾸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도봉사회적경제분과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 컨퍼런스의 결과로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한 내용을 포스터에 계속 남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우 선생님의 천재적인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화자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이 끝에 이 제목은 요 내용은 아닐 거라 이미 채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받은 내용, 사회적 경제 분과 그리고 컨퍼런스 이런 사회적 경제 분과 포럼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사회적 경제 분과에서 돌봄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회적 경제 분과에 대한 경과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분과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기 위해서 또 기관 인터뷰를 다니셔서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일단 사회적 경제 분과는 지난해 6월달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신생분과인 거죠. 여기서는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도봉이어서와 도봉시민넷 그리고 사회경제조직 사경센터 등 해서요. 사경조직과 시민사회 같이 만나도 사회적 경제분과를 꾸렸어요. 왜 그랬느냐? 도봉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좀 협력하면 좋겠다. 우리 지역을, 도봉구를 협동이 좀 살아나는 연대 협력이 있는 지역사회로 같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지역의 의제를,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연대 협력해서 해결해 보자.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가치가 연대와 협동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역할을 가지고 또 시작했고요. 또 하나가 사회적 경제로 이런 의제들을 좀 연결하고 사업을 좀 만들어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 라는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서 지난해 첫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매월 1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첫 모임이기 때문에 지난해는 좀 주요 의제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업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포럼을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분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책적 방향과 추진 현황을 공유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돌봄과 일자리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회가 정책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같이 학습하고 하기 위해서 현황을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학습과 토의도 진행했고 2021년에 사회적 경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022년에 그러면 이걸 이어서 어떤 것들을 좀 같이 만들면 좋을까라고 해서 2020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4가지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필요한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접촉을 좀 넓혀보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자체 학습을 진행해보자. 엄청 훌륭하지 않습니까? 학습까지 진행하고 학습을 진행해보자. 그리고 월 2회 한 번은 학습, 한 번은 회의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 일자리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좀 의제와 내용, 방법들을 좀 같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2020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1월달에 레디컬 헬프, 아까 레디컬 헬프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관계망을 만들어내고 또 시민들이 함께 성장해가고 각자의 역량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낼 것이냐라는 얘기였고요.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 이유는 첫 번째 책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첫 번째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1월에 책을 읽고 그걸 이어서 2월달에 이음교육복지 네트워크와 LOE에 대한 사례를 이어서 들었었고요. 3월달에 마을에서 함께 있는 지역관리 기업 이야기라고 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어떻게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그런 지역 관리 기업, 마을 기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사례를 적혀 있는 책을 읽었고 4월 달에는 저자인 김진영 현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청소 먼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인이라면 마을을 깨끗하게 위한 청소 먼저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슬리퍼를 신은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왜 5월, 7월, 8월, 9월이 빠졌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5월은 저희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대응을 논의를 했었고요. 7월은 인터뷰를 다니기 위해서 그런 로컬렉 관련한 논의를 한번 했었고요. 8월은 여름이니까 쉬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6월까지 이제 책을 이렇게 읽었고요. 뒤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그래서 5월달에 지방선거 대응으로 해서 돌봄 관련 정책 제안을 논의를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돌봄 살롱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살림 서울 돌봄 사역과 공동 주관해서 지금 6번에 걸친 돌봄 살롱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봄부터 시작해서 파란색인 여름, 가을까지 지금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을형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위한 로컬랩 공모를 해서 사업을 운영했고요. 거기에 이제 주민 강좌나 주민 공농장, 또 지역 돌봄 사례도 나누고 기관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아마 인터뷰를 하신 기관들이 또 여기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10월 12일 날 도봉 사회적 경제 포럼 돌봄을 돌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지역 돌봄 현황 파악과 커뮤니티 케어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 기간 인터뷰를 15개 기간을 진행을 했고요. 이 현장에서는 각 기관의 사업을 소개를 했고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위한 좀 제안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하지만 초보적인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 기관들이 15기관들이 쭉 참여를 하셨고요. 여기는 그 시민넷의 카카오 채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시민넷 카카오 채널 친구가 되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나왔던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아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나와 있고요. 말씀드리면 다양한 기관, 단체 그리고 활동가가 한 곳에 모여 마음을 모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되게 값진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주 모여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임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행정가를 함께 만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돌봄이 우리의 문제고 당사자의 문제이지만 또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또 저희 김숙향 지회장님을 또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함께 또 중요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좌장으로 김연아 교수님이 성공회대 사회적 기업 혁신센터 연구 교수님 김연아 교수님이 좌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협업하는 게 바로 힘이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힘이 있는 자리다. 그리고 함께 논의하고 서로를 어떻게 연결할까, 관계를 맺을까 고민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잘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통합돌봄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얘기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해서 공공과 민간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만나서 의논하고 그리고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저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아까 그 방학구 김남 팀장 얘기하신 것처럼 보편적 돌봄으로 난잡한 돌봄으로 우리의 돌보는 공동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라는 얘기가 맞닿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때 제안을 드린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자주 만나야 한다면 좀 구체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도봉의 돌봄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을 좀 하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봉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향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꿈과 청사진과 비전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사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장에 발닿고 있는 우리들은 공동의 사업과 협력 사업들을 실행해 가자.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돌보는 공동체 도봉의 그런 그 커뮤니티 케어
모습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포럼에서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주제 발표는 제목을 안 바꾼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안을 호응해서 같이 가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관 인터뷰를 많이 다니셨어요. 사회적 경제 포럼 준비를 위한 지역 기관들이 현황 파악 및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사전 인터뷰라고 해서 인터뷰를 많이 다니셨고요.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면 4곳, 대면 11곳. 그래서 4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기관이 어떤 돌봄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돌봄의 기관의 성과 과제는 뭐냐,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구축이 필요하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하냐라는 4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이 인터뷰의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말씀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신에 이후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두 분이 질문을 다니셨거든요. 신인옥 선생님과 오경희 선생님이 막 발로 뛰면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면 언제든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관련 질문들을 사용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제가 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다니셨고, 사실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포럼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녔고요. 15개 기관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여기에는 인터뷰는 안 했지만 포럼에 참여한 기관들도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봉동의 소음종합복지관, 장애종합복지관, 저활센터 한결 이렇게 4군데를 갖고, 방학동의 도봉구청, 시니어, 재가노인, 방학돌복지관, 어르신복지관 이런 데들을 갔었고요. 창동에 이제 창동종합 장애가족지원센터, 아가바식 한살에서 이렇게 있고요. 쌍문동이 제일 작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지 않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죠. 그날 저희 포럼에 왔었던, 포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치매안심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 작업장이라든가 여러 군데들의 또 기관들이 있고, 또 방학서클도 있고 청소년 마을식당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민들의 자치적인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현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도봉구에서 잘 보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노인, 장애인, 영유아, 도봉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돌봄 활동 및 사업과 돌봄 서비스가 존재하더라, 하고 있더라. 그런데 또 더 많은 활동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왜냐? 사람들을 살아가는 관계식과 필요한 부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활동과 서비스가 필요하더라 라는 것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분절을 넘어서 칸막이 있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활동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주민 주체, 또 협력과 연계가 살아나는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의 결과를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통합적으로 돌봄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구도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거다, 통합으로 됐을 때는. 그리고 또 예산, 서비스의 합리적인 분배, 사각지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성과 시민성에 기반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는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과제는 뭐냐? 첫 번째로 근거가 되는 법과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자. 자치구 조례, 지금 돌봄 조례 이런 것들이 노원구나 이런 데는 또 마련되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커뮤니티 케어 지원센터,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 지역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의료,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더 만들어내자. 그리고 지역기관, 단체를 연계해서 민간 돌봄 네트워크, 그리고 민간뿐만 아니라 민간이 연대하고 결속하고 유대감을 가지면서 공공을 촉진해내고 공공력 네트워크에 결합시킬 수 있는 민간 협력, 우리 힘을 키워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돌봄의 시민력을 강화하자.
아까 방학골의 지역복지력, 복지지역력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돌봄 시민력을 강화해서 인식도 개선하고 서로 돌봄도 만들고 자원봉사 등의 주민자치적인 활동들의 시민들을 키워나가자라는 과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가고 도봉구의 중장기적인 커뮤니티 케어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 가고 또 우리가 협력 연대하는 공동의 경험들을 같이 쌓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안을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만나야겠죠. 그래서 저는 김연아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우리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봉구를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그래서 돌보는 공동체, 노인이든 아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그런 관계망, 촘촘한 관계망, 촘촘한 돌봄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재구성하고 싶은 도봉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작은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컴포레이트에서 만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또 만나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